안녕하세요. 시리우스에서 초중 그다음에 엘리트 담당을 하고 있고 원장을 맡고 있는 윤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또 특별히 김영찬 선생님과 이현주 선생님이 오늘 엘리트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엘리트는 저희가 그 영재고 과학과 문화 발대고 어, 그 일반고나 자르고 의대 쪽을 원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그 전에, 영재고나 과거를 가기 전에 한번,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같은 것들을 좀 듣고 싶다라고, 원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 입시 경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뭘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잘 들으시고 많은 정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영찬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트에서 통합과 다루고 맡은 김영찬이라고. 일단 그 실용수에서 진행되는 전체 과정이고요. 네,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혹은 아버님들이 결정해야 될 거는 요쪽 위쪽 라인으로 쭉 가서 이렇게 영재고나 과학고를 갈지 아니면 이제 여기 익스플로링하고 또 트랜지션하고 요 엘리트 쪽으로 와서 일반고하고 자사고를 갈지 결정해 주시면.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엘리트 수업을 들으려고 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주로 영재고 과거 쪽보다는 이제 일반고나 자사 쪽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이쪽 엘리트에 관심이 있고요. 중1이나 초나 초5, 뭐 중1, 2 이런 저학년들은 이쪽 단계에서 이렇게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올해 중3의 친구들은 이쪽 엘리트 위주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일반고나 자사고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는 이제 학과를 정해있어요 대학 학과를 정해서 만약에 이제 공대 계열이다 그러면 물리하고 화학 쪽을 들으면 되고요. 바이오나 의대, 뭐 약대 뭐 이런 계통이라면 사생 계열 이렇게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고나 자사고를 갈 거고 공대 계열을 간다. 그러면 물리화학 쪽.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뭐 의대나 바이오 계열을 간 친구들은 회생 계열 이렇게 들어서 이제 과목을 좀 들어주면 되겠다는데 통합과학을 먼저 들을지 LDT를 먼저 물리화학 생명지구를 먼저 들을지는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물리나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물리나 엘리트 쪽을 먼저 듣고 통합과를 듣는 되게 쉽게 넘어가고요. 조금 중위권이나 하위권인 친구들은 좀 과거 어려운 친구들은 통합과를 먼저 듣고 엘리트 물리 화학 생명 지역을 즐거워야 되는 걸 추천드리고 네, 이제 보통 물리 수학이 좀 강하다 이런 친구들은 물리 화학을 먼저 듣고 여기 가는 데는 조금 더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또 좀 더 전체를 보여주니까 전체를 다 학습한 이후에 통합과학의 구분으로 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통합과학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고 근데 조금 물리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거나 과학이 중간인 친구들이 먼저 물리화학을 들으면 또 과학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금 가벼운 통합과학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신감을 붙인 다음에 물리화학 생명지구학을 듣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택하고 화생 계열 들을지 물리화 들을지 선택해 주시고 통합과학하고 물리화학 중에 어떤 걸 네, 앨리스 통합과학부터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될까요? 잘 들리세요? 네. 네, 이제 마이크 해결됐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요게 이제 전체 시루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과 과정이고요. 이제 먼저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버님들이 선택해 줄 거는 요 위쪽 라인으로 가서 영재고나 과학고를 갈지 아니면 요 아래쪽으로 해서 일반고나 자사고로 갈지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중2 이상이 되시는 부모님들이 학생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갈지를 일반고를 갈지 자사고 갈지 아니면 영재고나 과학고 갈지를 선택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일반고나 자사고를 선택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쪽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진로를 대학교 학과를 이제 공대 계열로 갈 친구들은 이제 물리나 화학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고 의대나 바이오 계통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화생 계열 쪽으로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엘리트 안에서는 조금 물리나 수학이 강한 친구들은 엘리트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먼저 듣고 통화학과학을 듣는 걸 추천하고요. 그렇게 들으면 조금 더 전체를 먼저 보고 통화학과학이 조금 부분적이니까 그렇게 접근할 때 조금 더 편하고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고 조금 물리나 수학이 조금 중위권이거나 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제 엘리트 통합과학을 먼저 듣고 이 아래쪽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 순서를 좀 학생들하고 의논해서 정해주시면 되고 학과 정하고 학교 정하고 학과 정하고 그다음에 이 순서 정하시고 그렇게 세 단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그렇게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위쪽 라인은 이제 올림 거쳐서 영재고 과고 쪽은 이제 오늘 설명해 말고 다른 데서 설명하니까 오늘은 엘리트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저는 통합과학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엘리트 물리화학, 생명지구학은 이제 뒤에 이현주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쪽 가시면 이제 통합과학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와 있는데 전체가 84학점이고요. 총 필수 이수학점이. 그중에 이제 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의 1,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과학 탐구 실험 1하고 2는 거의 뭐 이렇게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거의 수행평가 비슷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 2학점은 이게 그냥 거저 갖고 가는 거니까 요게 합쳐서 10학점이고 고1 때 진행돼. 그리고 총 84학점 중에 고3 때까지 84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데 그중에 10학점 정도가 이제 고1 때 결정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합과학이 한 전체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구나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고1 때 통합과학 1, 2를 하고 요건 1학기, 2학기 때 진행되고요.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아직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아직까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이따 이현주 선생님도 강조를 하시겠지만 이게 고2 1학기 때 물리학, 화학을 1학기 때 끝내야 됩니다. 현재는 1년 컬이거든요. 현재는 1년으로 물리화학 생명을 끝냈는데 이제 1학기로 반학기로 줄어들었어요. 반학기에 물화생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압박감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1 올라가기 전에 통합과학도 통합과학이지만 여기 물화생지 중에 약한 과목을 저걸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중2 때 듣던 중3 때 듣던 이제 여기를 엘리트를 듣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가게 되면 너무 압박을 많이 받아서요. 이게 10% 안에 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쪽은 고1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거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 고2 1학기 때 이 세 과목을 들으면 2학기 때 뭐 하느냐? 진로 선택합니다. 진로 선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학과 에너지, 여기 물리 파트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물리, 화학, 생명인데, 현재 10개 학교면 9개 학교 정도가 이 빨간 걸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화로 공대 계열을 간다. 그러면 역학과 에너지하고 물질과 에너지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화생 계열로 바이오나 의대 계열을 간다. 약대 계열이나. 그러면 물질과 에너지하고 세포와 물질 대사를 들으면 되는데, 요게 이제 2학기 때 2개 정도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일부 학교가 아직까지는 발표는 안 했지만 아주 일부 학교가 고2 1학기 때 이걸 3개를 안 하고 2개만 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을 넣겠다라는 학교가 10개 학교면 1개 학교 정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학사 일정을 좀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주로 과중이나 자사고에서 조금 특별하게 수시를 커리를 갖고 있었던 학교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 주위에서는 은광여고 그다음에 중동고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현대랑 반포고 세화고 뭐 분당 중앙고 이런 자사고 중에서 좀 특수한 학교들이 그렇게 좀 커리를 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학교별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0개 중에 9개 학교는 여기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3개, 그 다음에 2학기 때 2개 정도 선택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투과목 중에 한 단원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투과목의 3분의 1 분량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물리2가 있다 그러면 요 역학 에너지가 이제 3분의 1 정도인데 학생들이 이 파트를 어려워하면 그게 3분의 1 같지만 전혀 3분의 1이 아니고 되게 한 과목의 압박감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3분의 1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요거 이제 진로 선택일 때 보통
툴을 현재는 보통 12회로 까는데 요거 하나를 8회로 깔고 있습니다. 현재 8회로 깔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면 12회면 4회만 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재 다 그 압박감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8회 정도로 분량을 잡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2달 코스다. 요 하나당. 여기 2달, 2달, 2달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만약 한꺼번씩 듣는다고 하면 학원에서 그런 상태고요. 요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은 이따 이현주 선생님이 통합 엘리트 할 때 자세히 이제 커리를 알려주실 거니까요. 전 요거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1 때는 통합과학 1, 2, 고2 1학기 때는 물리학, 화학, 생명, 지구학 중에 3개 정도. 2학기 때는 이제 여기 진로 선택해서 2개 정도.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고3 때는 조금 압박을 좀 덜 받기 위해서 고3 때는 이제 진로 선택 이런 거 안 하고 다른 걸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요즘은 과학사를 많이 하는데요. 과학사라든지 조금 압박감이 덜한 걸로 선택을 하니까 요때는 이제 그거에 대한 압박감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고2 2학기 때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커리를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대신 이제 학교에서는 순서가 있어요. 위계라고 해서 통합과학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진로 선택은 못 듣고요. 이제 여기서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이나 지구과학을 들은 이후에 이제 이걸 진로 선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뭐 진로 선택을 2학년 때 이걸 먼저 들으면 안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공통 과목 듣고 일반 선택 듣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속사 등급이 나오는데요. 5등급입니다. 근데 5등급이라고 하고 현재는 1등급이 4%니까 뭐 근데 10%를 1등급 주면 뭐 되게 편하지 않나요? 하지만 명수를 생각해 보시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고1 올라갔을 때 한 학교가 보통 35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10% 잡아보시면 35등입니다. 그래서 350명 중에 35등 안에 들어야지 10% 안에 드는 거고 1등급이고 A등급이에요. 그러면 350명 중에 35등이면 되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15명이 1등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4%였는데 10%면 뭐 쉽게 받겠지 하고 이제 자녀분들한테 이야기해도 실제 자녀분들은 이제 학생들은 압박감이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다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20%가 쉬운 것 같지만 전혀 쉽지 않은 퍼센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등급은 이제 요 10% 빼고 한 24% 정도 해갖고 한 30% 정도 안에 들면 2등급이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5등급 체제에서 2등급을 이렇게 찍거나 B등급을 쭉쭉 찍었을 때 상위권 대학에 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A나 1등급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려면 이제 어차피 이제 엘리트를 중2, 중3 때 적절하게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진로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을 제가 발표를 했으니까 통합과학의 중요성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첫 번째 거는 84학점 중에 8 정도 차지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과목인데 뭐 어차피 수능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 이렇게 보고 이제 뭐 물화생지는 이제 원투는 안 보니까 이렇게 바뀌는데요. 현재 과학은 20문항에 30분으로 시험 봤어요. 현재 과학은. 근데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2022 개정이 돼서 2029, 28부터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25문항에 40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량이 많아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문항에 30분에서 25문항에 40분으로 바뀌니까 통합과학하고 통합사에 대한 분량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게 이제 26년 11월이니까 올해가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딱 1년 뒤에 연세대가 통합과학 논술 부활시켰습니다. 연세대가 통합과학 논술 부활시켜서 어차피 지금 학생들은 물화생지 원투를 안 하는 거니까 그냥 통합과학에서만 문제를 내겠대요. 통합과학으로만 문제를 내겠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시작됐냐면 좀 과거의 일이긴 한데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2008년도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연대가 통합논술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학들 서울대, 고대, 그다음에 중앙대, 성대, 경희대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뒤에는 연세대가 통합과학 논술을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서울대나 고대나 성대나 경희대나 중앙대 중에 일부가 이제 통합과학을 통해서 논술을 시험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 수시 면접은 현재도 지금 통합과학을 넣고 있는 데가 서울대는 넣고 있고요. 서울대 수시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하고 원투를 묶어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식품 동물
생명학과를 간다 그러면 화생을 봤는데 이제는 수시 면접 때 통합과학을 넣어서 시험을 보고 원, 투 중에서는 이제 진로 선택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하고 통합과학을 섞어서 수시 면접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그냥 고1 전체 아이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통적으로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면접을 볼 때도. 근데 현재는 이 수시 면접이 내신이 좋은 친구들만 가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개정으로 바뀌고 현재 중2, 중3들이 고3이 됐을 때는 정시를 봐도 내신을 30% 정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신을 준비하지 않고 정시로 좋은 대학을 못 가요. 그럼 학생들이 어차피 내가 내신을 준비한 거니까 수시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시를 많이 지원한다는 거죠. 지금은 정시한 애들은 아예 내신을 버렸는데 지금 현재 중2, 중3들은 내신을 버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관리를 쭉쭉 해와야 된다고. 그러면 내신 관리를 정시를 보더라도 쭉쭉 해오다 보면 내가 수시를 넣을 수 있는 자격이 된 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중2, 중3들은 이 수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차피 현재는 면접이 한 30% 정도거든요. 연대나 고대나 성대가 면접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데 수시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 내가 내신을 잘 관리한 퍼센트가 높아지면 당연히 면접 비율이 올라가고 통합과학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1 때 통합과학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이제 뭐 통합과학을 포함시켜서 엘리트 과목들은 다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지만 전체적인 입시하고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통합과학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통합과학 구성은 이렇게 네 과목이 섞여 있는데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통합과학이 뭐 균형적으로 있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여기 이제 요게 통합과학 구성 1학기 건데요. 여기 프린트에는 조금 글자가 작아서 여기는 그래도 좀 글자가 크니까 1학기 때 이제 어머님들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어느 단원이 어렵냐, 어느 단원을 먼저 선행할 거냐, 어느 단원을 집중적으로 할 거냐를 많이 선택하셔서 제가 난이도를 좀 임의적으로 붙여봤거든요. 이게 이제 별이 5개일 때가 제일 난이도가 큰 건데 뭐 별 5개 침대도 있듯이 이게 별 5개가 이제 중요한 거고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 5개 있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게 자주 나오는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리는 뭐 다 별 5개를 쳤고요. 제가 임의적으로. 생명에서는 생명 시스템 정보 흐름 여기 요쪽에 별 5개를 쳤고요. 화학은 원소의 요 화학 결합이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어렵게 나오는 학교도 있고 쉽게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3개 정도 했는데 이건 3개, 4개 정도 되고 이 앞쪽을 조금 무시한 경향이 있는데 화학의 기본량하고 특정 표준과 정보는 올해 휘문고가 1학기 중간 때 여기가 변별력 있게 나왔습니다. 변별력 있게 나와서 이쪽에서 틀린 학생들이 많고요. 중상고는 올해 고1 문항으로 물리 파트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와서 현재 중상고 올라가는 예비 고1 친구들은 물리 때문에 난리가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혹시 중상고가 없는 것 같은데 중상고 친구들. 그다음에 중동고는 물화생지가 다 난리 났어요. 중동고는 뭐 중동고 올라가는 친구들은 물화생지가 다 난리 나서 뭐 거의 논술 형태로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제시문이 뭐 엄청나게 길고요. 그래서 중동고 가는 친구들은 국어를 잘해야지 과학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동고랑 비슷한 스타일들이 하나고나 민사고 계통의 자사고들은 중동고랑 비슷하게 논술 형태로 내고 있어요. 그 지문이 되게 길게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곳, 뭐 쉬운 곳, 그 대신 이제 학교별로 좀 다르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난이도가 형성돼 있고요. 1학기는 화학보다는 이제 물리나 지구과학 쪽에 분량이 좀 많은 상태로 돼 있고 2학기 때는 또 조금 더 바뀌어져서 2학기 때는 이제 이렇게 화학 파트가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이제 이렇게 어렵고 합니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단원별로 봐주시면 될 과목은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이 페이지를 제가 집어넣는 이유는 현재 중1 친구들도 있고 중2 친구들도 있고 중3 친구들도 있겠지만 현재 중등과학을 잘하면 통합과학도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이 여기 색깔 약간 붉은색 계통으로 분홍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통합과학에 그대로 연계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1, 중2를 잘하고 있다. 중3까지 중등과학을 잘해왔다고 하면 통합과학은
예, 그렇게 크게 압박감 없이 이제 엘리트랑 같이 묶여져서 수업 들으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1 올라가서 3월 달에 문제풀이만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등과학을 현재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단원을 갖고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학교에 시리우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과학인데요. 교재는 완자를 쓰고 있고요. 뭐 오투를 좋아하시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오투보다 완자가 조금 더 꼼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자를 선택했고 이건 통합과학 선생님들이 그래도 한 4분, 5분이 통합과학을 여기 시리우스에서 개강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완자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요. 뭐 개념서나 조금 부교재나 워크북은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건 이제 제 걸로 갖고 온 거고요. 거기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마다 각각의 이제 스타일대로 이제 부교재나 워크북 혹은 뭐 개념서나 이런 걸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인데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현재가 11월 20일이라서 혹시 이제 11월 23일에 개강하는 반들이 있는데 이제 중3들 중에서 이제 조금 11월 달에 조금 빨리 시작할 친구들은 이제 11월 23일 개강도 여기 8일, 15일은 벌써 끝나서요. 23일 개강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이제 11월이 좀 너무 빠르다는 친구들은 이제 12월이나 1월 초에 시작하는 반들이 다음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시간표가 있고 있다가 나눠드리기도 하지만 혹시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참조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시간표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는 특강이에요. 특강이라서 방학 때 시작해서 방학 때 깔끔하게 끝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방학 때 깔끔하게 끝나야 되기 때문에 월수 이틀, 화목 이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짜리고요. 여기 하중현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수요일날 하루만 해서 어떻게 깔끔하게 끝나요는데 물화만 합니다. 물리하고 화학 집중반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색깔 3개는 방학 때 깔끔하게 집중해서 끝내주는 거고 요 위에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거는 하루짜리로 그냥 여기 3월까지는 가야 되는 반들. 이렇게 체크해서 이제 12월이나 1월 초에 시작할 친구들은 이 시간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는 통합과 수업만 해서는 안 되고 엘리트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들어야지만 이제 통합과학에서 조금 어려운 문항들을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통합과학만 듣고 심화 문제만 틀었고 뭐 심화 문제만 풀고 했으니까 통합과학 틀리지 않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외에 나머지 그 변별력을 갖는 문항들이 한두 문항이 출제되거든요. 어떤 학교들은 4-5문제도 출제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엘리트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통합과 기출이고 이쪽은 엘리트에서 생명 2에서 이제 비슷한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출제가 된 거고 요 그림 말고 요 그림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림이고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명인데 여기 그림이나 여기 통합과 기출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2는 요거 이제 생명2에서 나왔던 문항이고요. 그래서 뭐 생명도 있고 화학도 이제 그림도 똑같고요. 지학도 똑같습니다. 지학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별에서도 똑같고 물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작 유도할 때 거의 똑같이 자석이 통과하고 있고 여기도 똑같이 자석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고요. 요거만 그냥 이렇게 그림만 눕혀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엘리트 물리화학, 생명지구학도 통합과학의 배별력 있는 문항을 풀려면 들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엘리트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설명을 하게 될 이현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는 가끔 이제 엘리트 수업을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이랑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순서로 한번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건 엘리트 과정이라는 게 뭔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이제 김영정 선생님이 해주셨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엘리트 물리학 이거는
고등학교로 치면 몇 학년 때 듣는 수업 내용인가요?를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뭐 중학교 내용인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물리 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전 교육 과정에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서 이전 교육 과정에 빗대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이전 교육 과정, 2015년 교육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과학원을 고등학교 2학년 동안 배웠어요. 이 중에서 보통 일반고 기준으로 이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듣거나 아니면 4개를 다 듣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고교 확정제가 시행되면서 2022년 교육 과정부터는 이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교 학점제예요. 대학처럼 학점으로 수강을 하는 거라서, 예전에는 물리원, 화학원 이런 과목들을 1년 동안, 2학년 1년 동안 쭉 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학점이니까 1학기 내도록 물리학 하나를 끝내야 돼. 아니면 뭐 2학기 내도록 화학 하나를 끝내야 돼. 이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각각 자기가 선택한 과목들을 이제 끝내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학년 때 보통 1학기 때 많이 배우게 되고 더 펼친 학교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물리2, 화투, 생투, 지투라고 말하죠. 투 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교육 과정에서는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제목들이 나눠져요. 예를 들면 물리2 같은 경우는 2022 교육 과정에서는 진로 선택에 해당하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바뀌게 되고 화학2 같은 경우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그 다음에 생명과학2는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과학2는 지구 시스템 과학, 행성 우주과학, 행성이죠, 행성. 행성 우주과학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역학과 에너지를 선택했어 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런 융합 선택이라고 해서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이런 과목들이 생기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전 교육과정에 빗댈 만한 그런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02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인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다른 요런 친구들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듣는다면 물리1, 물리2는 어떤 과목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게 지금 수능을 통합과학만 본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통합과학만 수능을 볼 건데 그럼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우리가 꼭 해야 되나요? 이거 할 필요 없지 않나요, 이제? 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면 제 생각에는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서 이걸 한번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 올해 4월에 발표된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대학의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은 대학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통해 입학년도, 그러니까 2028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첫 세대잖아요. 이 개정교육안의 첫 세대인데, 이 현 고1들이 2008학년도에 이제 대학에 입시를 진행을 하게 되니까, 요 기준으로 2026년 4월까지 발표를 할 거야라고 했어요. 통상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고1들이 이미 선택 과목을 다 적어냈단 말이에요. 이걸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적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대입의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만약에 이 운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한 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중에서 조금 발표를 해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걸 보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미리 정한 학교들은 좀 발표를 해봐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당시, 그러니까는 최근에 만들었겠죠. 최근에 만들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서울대랑 경희대 두 학교가 이걸 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두 학교 말고도 뭐 방금 영찬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뭐 만약에 뭐 공대를 갈 거면 물리학 들어 이런 내용들은 각 학교별로 많은 학교가 나와 있는데 정확한 2028년도 이제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 요 안내는 지금 서울대랑 경희대 두 학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서울대랑 경희대가 나온 게 좀 다행인 게 서울대는 많은 학교들의 이제 따라가는 가장 넘버원인 학교이기 때문에 좀 참고할 법하고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참고하기는 좀 부족하고
다행히도 뒤에 경희대가 있는데 경희대도 나름 인서울에서 상위권 학교고 아마 이 두 학교와 비슷한 추세로 다른 학교들도 따라갈 것 같아서 이 두 학교를 보면 좀 대략의 2028년도 입학 전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 학생부 종합 전형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다 볼 거야라는 얘기예요. 성적뿐만이 아니라 세부 사항, 특기 능력, 창의 융합 이런 것도 다 볼게요. 다 보겠어라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어요. 여기는 보통 많이 지원을 안 하니까 논외로 치고 그다음에 정시 모집을 보면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아이들은 요 두 전형과 요 전형을 이제 이 전형에 지원하게 될 거라고 봐요. 재밌는 건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전형이 폐지됐어요, 이번에. 그러고 방금 말씀드린 수시부터 들어가 보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 지역 균형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3명 이내. 그러니까 각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3명까지 지역 균형 전형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길 보면 특이한 사항이 첫 번째로 등장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안 봐라는 겁니다. 안 봐. 안 보고 우리는 서류 평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할 거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1단계는 성적 70점 볼 거고 면접 볼 거야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는 근데 이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는 지원이 불가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고 아이들 대상의 면접을 진행할 건데 아마도 여기서 이제 그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선택 과목들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 전형인데 여기 이제 요 부분들 있죠. 특목고 학생들이 대부분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면접이 50점이에요. 여기가 아마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물리로 친다면 일반 물리 내용 수준까지도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화생지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수능은 안 봐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봐도 사실 이거 되게 굉장히 괜찮은 전형이잖아요. 학교별로 내가 3명까지 수능을 안 보고 뽑아줄 거야. 학교에서 최선을 다한 학생을 기준으로 뽑아보겠어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시 모집도 중요한데 서울대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수의대나 의대는 제외하고 1단계는 수능을 100%로 뽑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등급만 봐요. 그거를 하나 틀리든 2개 틀리든 3개 틀리든 상관없이 그냥 1등급이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100%로 해서 3배수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다시 이 수능 점수를 60점으로 치고 여기 교과 역량 평가가 40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수능에서 수능 전형으로 정시 모집 지원했어? 안 받잖아요, 내신을. 근데 이제 40점이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내신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럼 너는 서울대 못 와.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40점이나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1단계에서는 등급 활용, 2단계에서는 100분위를 를 보고 어찌됐건 교과 역량 평가에서는 내신 성적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 이 경희대는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있어요. 그래서 최저학력을 보겠다라고 했고 이제 여기서는 상위 2개 영역 합 5 이내. 그러니까 하나는 3등급, 하나는 2등급 받아도 통과. 이런 얘기가 돼버려요. 여기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보면 학생부 반영 방법이 나와 있는데 아까 방금 융합 선택 있었잖아요. 성취도만 제공되는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미반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예요. 성취도만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영 안 할 거고 여기가 좀 중요해져요. 탐구교과, 사회과학 같은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만 반영할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진로 선택에서 성적을 매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적을 이렇게 매긴다고 했잖아요, 방금. 상대평가로서 이전에는 9등급제였는데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10% 학생까지는 1등급을 주고
34%면 2등급까지 줄 거야. 66%까지는 3등급을 줄 거야.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까지 매기냐면 이렇게 원점수 과목 평균 말고도 A, B, C, D, E를 매겨요. 그러니까 저희 시절로, 저희 세대로 쳐보면 수음이 안 간 거죠. 그래서 성취도 90까지는 난 A를 줄 거야. 그러니까 9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0점까지는 A, 80점까지는 B, 70점까지는 C 이렇게 매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조금 그래도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I가 있어요. 이 I는 40점 미만인데 이게 incomplete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받은 학생은 재수강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로 치면 재수강인데 이 재수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럼 이 친구들은 나머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이걸 메꿔야 하고 이게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되게 리스크가 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신 성적을 매길 때 이렇게 등급도 같이 매기고 A, B, C, D도 매기게 돼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너가 만약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두 개의 성적이 나왔는데, 이 중에 상위 성적을 받으면 우리는 그걸 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3등급이어도 A면 1등급으로 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이전 교육과정에서 물화생지 중에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왜냐면 수능이 등급을 반영을 할 건데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어렵고 그러니까 못하는 친구들은 조금 물론 잘하는 친구들 의대 지망하는 친구들은 생명과학에 몰려 있겠지만 좀 물리화학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전부 다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몰려 있기 때문에 10배 이상으로 많았단 말이에요,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신을 선택할 때도 나는 어차피 수능을 생지를 볼 거니까 내신도 생지를 할 거야. 그럼 등급도 마찬가지로 상대평가만 있으니까 물리화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10명 중에 1등급 받고 싶어요. 10명 중에 4%야? 이름 몇 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선택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달라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공대를 갈 거야? 그럼 물리학을 해야지. 물리학을 해야지. 그리고 물리학 할 거면 아까 말했던 이러한 뭐 역학과 에너지 해야 되지 않겠어? 너가 만약에 의대를 갈 거면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정도는 그래도 하고 와야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옛날엔 툴을 하나만 했거든요. 그리고 원 세 개 이런 식이었다고 한다면 일반고에서는 이제는 이런 것들 네가 얼마나 뭐 예를 들면 의대라고 치면 얼마나 의대에 관심이 많았는지 너가 관심이 많고 이런 거에 대한 공부에 욕구가 있었다면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여기 이제 의대 지망아들이 여기 선택 과목에 몰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평가 등급은 안 나오더라도 A만 맞으면 돼.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가 만약에 어, 공대를 오고 싶었어. 뭐 예를 들면 건축을 하고 싶어? 그럼 역학과 에너지는 들어야지. 이런 스토리를 보겠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상위 성적 반영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건 방금 했던 얘기인데 이제 교과에서 권장 과목 대입 반영을 보면 이제 핵심 과목은 중요하게 긍정평가, 권장 과목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긍정평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별로 이제 권장 과목들을 정해놨잖아요. 과별로.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핵심 과목 같은 경우는 감점 활용, 즉 필수적 이수를 이건 해야 돼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권장 과목은 그래도 이거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해서 이거는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경희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핵심 과목에 보면은 이런 과들에 대해서 수학이랑 과학에서 핵심 과목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나는 우주과학과를 갈 거야. 그러면 지구 시스템이랑 행정우주과학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 과목,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을 정해놓게 됩니다. 이건 서울대인데요. 서울대는 좀 더 러프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 아래 과목을 우선 이수하는 것을 권장함. 해서 여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뭐 화학부를 선택할 거야. 그럼 화학을 우선 이수하는 걸 권장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세 과목 이상 해야 돼 라고 박아버려요. 아예. 너 진로 선택, 그러니까 투 세 개 이상 해야 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3개 이상 해야 되고, 단 의대는 세포와 물질, 대사량, 생물의 유전 포함해서 3개 이상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들어야 돼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요. 그럼 이제 또 뭐라고 많이 물어보시냐면, 선생님, 진로가 바뀌면 어떡해요? 나는 1학년 때 뭐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2학년, 3학년 가다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나는 공대를 가야겠어. 그리고 아니면 나는 원래는 공대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명과학에 흥미가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1학년, 그러니까 2학년 때, 3학년 때가 바뀌었으면 2학년 때 들었던 과목은 쓸데없지 않나요? 이러면은 이제 내가 지원할 때 영향을 너무 미치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고등학생들이 당연히 진로를 바꾸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학도 알고 교육부도 모두 알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역량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는데, 너가 얼마나 관심이 있었고, 얼마나 이걸 준비하는 역량을 갖고 있고, 너가 얼마나 성숙하게 고찰을 했냐,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가지진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바뀌는 거에 대한 부담보다는 어떤 분야를 깊이 탐구하고 있다. 이걸 어필하는 것이, 이걸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진로 선택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그러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공부를 굳이 해야 하나요? 저는 맞다고 봐요. 왜요? 수능만큼이나 내신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고, 그러면 그걸 꼭 지금 해야만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냥 뭐 2학년 때 배울 거니까 1학년 겨울방학쯤에 하면 되지 않나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 얘기죠. 만약에 탁월하게 응용력이 있고, 그러면 선행 안 해도 되죠. 근데 저는 할 수 있다면 지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여기 와서는 중학생 위주로 수업을 가르치는데, 이전 학원에서는 고등부 수업도 도맡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학년이 어려지고 어려지고 어려질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실이 굉장히 시끌벅적해져요. 시끄러워요.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시끄러움에는 당연히 이제 산만함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건 왜 그렇죠?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이게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수치심을 알기 시작하나 봐요. 내가 이걸 물어보면 바보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이렇게 물리 수업을 듣는다. 저는 물리 강사 기준이니까 물리로 설명을 해볼게요. 듣는다라고 하면, 자, 내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얘기해 줄게. 내가 만약에 A한테 힘을 가하면 A도 나한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벽을 밀게 되면 벽도 나를 미니까 이렇게 밀려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벽이 어떻게 사람을 밀죠?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진짜로 벽이 이렇게 민다는 게 아니라 어, 사람이 벽을 밀면 그거에 상응하는 효과가 사람한테 생기는 거고, 그걸 물리학적으로는 벽이 사람을 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선생님 그러면은 서로 작용하는 힘이 똑같으면 덤프트럭이랑 자전거가 부딪히면 덤프트럭이 자전거한테 가한 힘과 자전거가 덤프트럭한테 가한 힘이 같다는 얘기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덤프트럭은 멀쩡한데 자전거는 튕겨 나가잖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맞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중력에 대한 얘기를 해도, 얘들아, 그러니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인 중력이 있다고 하면 결국 물체도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는 거야. 그럼 또 궁금하죠.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럼 지구도 물체한테 끌려와야죠, 선생님?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고 물리학적으로 고찰해 볼 법한 질문이고, 작용 반작용 법칙을 완벽히 좀 잘 이해하려면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만 하는 이런 질문들인데, 중학교 아이들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줘요. 상세하게. 그럼,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이해가 가네. 이거는 맞는 소리구나라는 걸 이제 숙지를 하는데, 고등부에 가서 이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면 아이들은 이 생각이 머리에 없는 걸까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고, 저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생각을 했고, 아이들도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럼 저는 최대한 제가 쥐어짜서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은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의문을 갖는 거를 다 해결하고 가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기에 여기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중학생이 던질 법한 질문들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등부에 가면은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질문들을 지금 해보고 이런 의문들을 지금 해결해 놓으면 고등부 가서 수업을 막 스피드 있게 들었을 때 이런 질문들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등부 수업에 가서 앉아서 저거 왜 그렇지? 이 생각을 하다가 뒷부분을 놓치게 되고 그냥 암기해버리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중학생은 중학생에게 맞는 학습법이 있어요. 방금 말했던 얘기랑 같이 가고 이거는 왜 우리가 시리우스에 와서 듣는 게 좋은가에 대한 얘기기도 한데 이제 고등학생 수업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죠. 보통 이제 내신 특강 하면 내신 기간 5주 전부터 해서 총 5회 수업으로 해서 그 시험 범위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동안 주 1회 와서 3시간 동안 수업 들어서 5번 하고 내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합승량을 목표로 점수를 도달해야 되니까 빠르게 공식을 암기하고 다양한 문제풀이 스킬을 습득을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근처에 있는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 얼마나 탁월하시겠어요? 정말 기깔나게 막 잘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스피드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걸 짚고 넘어갈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 학교에 이 내신의 점수를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 성취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시니까 그 학교의 5개년 기출 같은 게 빠삭하게 머릿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정해진 거 빨리 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의 기출물이 문제 같은 유형의 풀이를 막 스킬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당 문제 유형이 아니면 즉 그 수업 시간에 그 스킬들을 쓰는 문제가 아닌 다른 유형이 나왔을 때 기본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맞출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물론 응용력이 매우 탁월한 친구들은 선행 없이도 맞출 수 있는 친구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스킬을 익혔는데 이 스킬이 아닌 문제가 나오면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중학생 때는 그러니까 뭘 해야 하냐면 암기 위주보다는 개념을 바로잡는 수업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물리 얘기로 들어가 보자면 가속도는 뭐야? 가속도는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얼마큼 변하는가, 1초당 속도가 얼마 변하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개념을 바로잡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딸딸딸 공식 외워가 아니라 딸딸딸딸 개념을 외워보자, 개념을 이해해보자로 들어가는 거,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아까처럼 다양한 각도로 고찰을 해보고 이렇게 기본이 탄탄하면 당연히 어떠한 유형에도 응용이 가능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 스킬은 있어야 응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플러스 개념이 탄탄해, 기본이 탄탄하면 어떤 유형에도 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개념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기본을 탄탄히 쌓아놓을 시기야. 그럼 나중에 너네가 고등부를 가면 그러면 스킬을 습득하고 이것들이 조화가 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업을 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다 까먹는데요, 선생님. 과학이잖아요? 다 까먹는데 이거를 들으면 소용이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요. 잘하진 않는 아이였는데, 과학은 암기 과목이니까 수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안 듣고 어차피 까먹으니까 수업 들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 것 같고 시험 기간에 즉 시험 한 달 전부터 그냥 열심히 딸딸딸 외우면 100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과학 시험을 100점 맞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방금 말했듯이 다양한 각도로 내 의문을 해결하고 넘어가 볼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지금 시기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중학교 때로 돌아가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저는 그 시간에 앉아서 그 시간에 내가 의문이 생기는 것들을 선생님한테 질문해보고 해결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시험 전주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외워야 하는 것들을 그냥 외우면 되는 상태였을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시험 전주에, 이거 왜 이러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난 이건 뭐 이해가 안 가니까 문제도 풀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보고 의문을 미리 해결해 두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 과목만 시험 보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국영수사과 많은 과목들을 시험을 볼 건데, 한 달 전부터 나는 이제 과학 공부를 할 거야. 과학 공부 오늘 했고 내일 했고. 근데 그 다음날 수학 공부하느라고 3일 썼어. 그러면 이제 이틀 동안 했던 건 다 까먹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과목만 시험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부터 좀 큰 줄기를 쌓아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큰 줄기를 잡아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화학으로 친다면 미리 지금 선행을 하면서 적어도 원소기호나 뭐 화학식 같은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남겨놓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어떠한 규칙들이나 생명과학에서 쓰는 규칙 같은 거, 이런 뭐 예를 들면 중학교 과학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생명과학으로 치면 나는 뭐 침에서 아밀레이스가 나와서 녹말을 분해해. 그리고 위에선 펩신이 나와서 단백질을 소화시켜. 이걸 다 끝까지 가져갈 수도 없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생물에서 주로 쓰는 내용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주 영양소야. 이게 왜 주 영양소지?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니까 이건 큰 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사항들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근데 이렇게 선행을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큰 줄기는 차츰차츰 쌓아 나가서 나중에 닥쳤을 때, 시험 볼 때가 되었을 때 격가지들만 외우면 충분하게끔 미리 우리는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결국 따지고 보면 모든 과목이 암기 과목인 거죠. 수학도 암기하잖아요. 근해 공식 외우고 이런 것처럼. 근데 근해 공식을 외워놓고 까먹지 않는 이유는 계속 반복하면서 쓰기 때문이죠. 근데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원소기호 외웠으면 그 뒤로 계속 써요. 화학 반응식 계속 쓰고, 뭐 공식 같은 경우도 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배운 이후에 물리학을 하다 보면 그걸 계속 쓰는 시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모두가 암기 과목이니까 이 큰 줄기를 조금 기억해 놓으면서 큰 줄기들을 쌓아 놓으면 격까지는 나중 가서 외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러면 시리우스에서 듣는 게 좋을까? 좀 그래도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시리우스 설명회니까 시리우스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희는 이제 자회자랑인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시리우스 lms.net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LMS가 이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인데 매 주마다 저희는 모든 수업을 녹화를 해서 올려줘요. 그러면 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듣다가 나는 이 부분에서 잠깐 딴 생각을 했어. 아니면 이제 그 후에 다시 공부하는데 이때 선생님이 이때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볼 수 있게끔 모든 수업 영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 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과목이 매 주마다 온라인 성취도 평가를 시행합니다. 우리가 사실 대학교 들어가면 그 수강 신청을 할 때 선배님들이 항상 꿀 과목을 추천을 해줘요. 이 교수님은 퀴즈도 안 보고 출석 체크도 안 하고 과제도 없어. 이러면 무조건 수강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 기간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래서 매주마다 복습을 아이들을 너가 복습을 알아서 하겠지 믿어주지 않고 억지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온라인 성취도 평가를 보면서 공부한 걸 복습하게 하고 해당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가 고른 답과 설명,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으면 해설을 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평균이 얼마인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삼아서 어머님들이 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강사 입장에서도 이걸 보고, 아, 이 친구가 이 단원이 조금 이해가 부족하네. 그럼 따로 불러서 뭐 클리닉을 한다든지, 여기는 그래도 해결하고 가자. 이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의 강점, 이제 다양한 강사진, 확실한 연계 과정이에요. 다양한 강사진 뒤에서 얘기를 해보고, 확실한 연계 과정, 뭐, 요 얘기도 좀 해볼 건데요. 저희는 일단, 다양한 강사가 다양한 교재로 가르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화학이랑 물리학은 완자랑 하이탑,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리를 처음 접하거나 화학을 처음 접해, 그러면 완자로 먼저 조금 수강하는 걸 추천드리고, 한번 해봤어? 그러면 하이탑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하이탑 물리나 화학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이해가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하이탑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3시간 30분씩 총 14회 수업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 14회 동안에 물리를 다 끝내고 화학을 다 끝내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다 끝낼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사진이 많죠. 물리만 해도 이렇게 세 분이 계시고, 제가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렇게 세 분 있고, 두 분이 더 계시죠. 네. 그리고 뒤에 또, 이분도 화학, 화학, 이렇게 많은 화학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 많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커리로 가르치시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영재고시 담당하고 계시는 하혜성 선생님이 생명과학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이분도 커리큘럼이 많아요. 일단 엘리트 생명과학도 있지만 여기서 더 뻗어나가서 내가 엘리트 생명과학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나는 좀 더 심화를 하고 싶어.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까지도 개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하혜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 개설돼 있고, 그 다음에 난 더 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 중학생 생물 대회가 있어요. 이름 맞죠? 그래서 그런 대회까지도 하희성 선생님이 지휘하에 대회를 진행하게 돼요. 실제로 하희성 선생님 그 반 아이들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이 다 수상을 이번에도 받아왔고, 여지껏 매년마다 그 수상 실적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만약에 지망한다라고 하면 이 수업을 들어보면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과학고 입시하시는 김정란 선생님 수업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연계 과정이라고 여기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엘리트 수업을 하면서 엘리트 타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연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가 만약에 토요일 아침 9시 수업에서 물리를 다 들었어요. 끝나고 나는 화학을 하고 싶은데 난 토요일 아침 9시가 시간이 가능한데 토요일 아침 9시 화학이 안 열리네? 그럼 듣기가 힘들잖아요. 생명과학 듣고 싶은데 안 열리네? 그럼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엘리트 타임이라고 해놔서 정해진 시간에 4가지 과목을 모두 다 깔아버려요. 그러면 내가 물리가 끝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화학할 수 있고, 화학 끝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명과학, 이 순서는 바뀌어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물화생지 중에 한 가지를 내가 듣던 시간에 들을 수 있게끔 엘리트 타임이라는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개강되는 시간표들인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다양한 강사, 다양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엘리트 물리 수업도 하지만 이렇게 기출 문제 풀이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나는 물리를 이미 한번 들었다. 조금 물리 개념은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고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은데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노현주 선생님이 기출문제풀이 특강을 진행하니까 문제풀이만 하는 수업도 들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진로 선택이 이제 중요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은 고등부 학원들이 투 과목을 깔지 않는 학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타 지역에서 나는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학원에 투가 안 깔려. 그래서 대치동까지 와서 듣는 경우가 허다한데 저희는 그 투에 해당하는 진로 선택을 수차적으로 깔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월, 1월, 2월 시간표에는 이제 오창률 선생님께서 엘리트 화학 진로 선택해서 이제 물질과 에너지 수업을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엘리트 생명과학 진로 선택. 그래서 세포와 물질대사 유전을 다 수업을 진로 선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3인데 뭐 의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명과학이랑 화학 두 가지가 깔았는데 이제 나머지 물리나 지구과학들도 순차적으로 깔릴 예정이에요. 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깔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